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내가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할 때 이유 없이 간첩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신영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내치를 때 그 말을 현장에서 듣고 있던 펜스 현역 미국의 부통령이 중간에서 일어서는 나가버렸습니다. 돌아가신 일본의 아베도 중간에서 듣다가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왜? 무슨 연설을 했기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연설을 듣고 세계의 우리 우파 대한민국 편에 양대 대국인 미국과 일본 수상이 집에 가버렸다니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신영복 선생은 2년 후 저는 이 말을 듣고 문재인 이 개자식은 간첩이다 그랬습니다. 간첩. 그래서 2019년 6월 8일 날 7가지 조건으로 내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었고, 그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때에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국회의원도 못 알아들었어요. 교수님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위대하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문에 뛰어나와 주셔서 이 운동을 함으로 오늘까지 대한민국의 생명이 유지가 되었는데, 계속하여 문재인은 이어서 연설하기를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야, 이 개자식아, 너가 대통령이나 이 개자식아,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김학성 교수님, 네. 헌법학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죠. 대한민국은 48년 8월 15일 네. 총선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것이고, 네. 북한은 유엔이 인정하지 않는 네. 괴뢰 집단에 불과한 것인데 대한민국의 건국을 48년이 아닌 1919년이라 하는 것은 예. 우리 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또 헌법학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후에도 계속 이어서 네. 똑같은 조의 연설하기를 시간 관계상 네. 다 건너뛰고 예, 예. 제주 4.3 사건 가서 예. 문재인이가 네, 예. 이 개자식이 예.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경찰관님들 잘 들으세요. 경찰관님들이 경찰 시험 볼 때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짜증스러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경찰관님들 정신 차리려니까요. 아니 보세요. 이따 이 얘기는 권영애 장관이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보십시오. 그래서 문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간첩 발언을 계속했는데, 내가 이것을 폭로를 하자 처음에는 나를 유혹하려고 코리아나 호텔 바로 여기입니다. 예. 청와대 비서관이 만났더니, 목사님 현역 간첩을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합니까? 그 새끼 간첩이야. 내가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신도시에 땅 3,000평에다가 교회 잘 지어줄 테니 문재인 대통령 같이 갑시다. 이렇게 꼬시더라고 나를. 그 내가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교회도 커.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평창 동계올림픽 발언, 또 48년 8월 10일 건국 인정하셨다, 이거 두 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면 내가 문재인 도와줄게. 그랬더니 1시간 있다 전화 왔어요. 자기들 사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청와대에다 텐트를 쳐놓고 너 죽고 나 죽고, 이 개자식아, 간첩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나를 이제 구속시키려고 해서 결국은 내가 문재인 때문에 3번 구속이 됐는데, 재판을 받는 재판부가 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은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거요? 내가 대답할 거 없어. 판문점에서 김정은이한테 넘긴 USB 그 내용 안에 보면 문재인이가 간첩인 거 들어있다. 그랬더니 재판부가 너무 현명한 거야. 여자 판사인데 바로 재판을 중지시키고 청와대에다가 그때 김정은이가 넘긴 USB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라 그랬어요.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했어요. 다시 제출하라. 못했어요. 3번 냈어요. 3번 동안 USB 내용을 제출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 박사님이 생각할 때 왜 그걸 제출을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USB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훼손하고 또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협할 만한 그러한 비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벌써 추론하기를 그중에 제일 확실한 건 뭐냐,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를 넘겼다. 그 다음에 방위사체 K9, 그 다음에 우리나라 탱크 방위사체 신기술을 USB에 넘겨서 김정은에게 넘겨주다, 이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는데, 그래서 재판부가 저를 76개 혐의를 다 무혐의로 방명이를 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재판부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 더 큰 것은 제주도 4.3 사건에 가서 문재인이가 연설할 내용. 예. 자, 이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또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또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 저희도 사과의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여기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여기까지 오시는데 9년이 걸리셨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이 해독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제주도 4.3 사건에 가서 문재인이 개자식이 뭐라고 발언했느냐, 4.3 사건은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일으킨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연설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헌법 위반 아닙니까? 우리가 문 대통령이 2번 발언했어요. 2020년에 조금 전에 나온 영상은 2020년의 발언이죠. 제주가 먼저 꿈을 꾸었다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꾼 꿈이 지금 우리의 꿈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당시 제주 4.3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중심이 돼서 그렇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북한 중심의 통일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반란 사건인데 그들이 꾼 꿈이 지금 우리의 꿈이라고 말하는 문재인의 사상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초두에 발언할 때 문재인이 개자식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머리를 팍 숙인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표현이 너무 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도 머리를 흔드는 사람이 있는데, 문재인은 싼 개새끼입니다. 이 자식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놈이 이게 인간입니까? 입만 열면 그 개지랄을 떨었는데 제주도 4.3 사건은 왜 일어났나요? 그러니까 제주 4.3에 대해서는요, 지금 좌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민중 항쟁 운동이다, 이렇게 미화하고 왜곡하고 있는데 2001년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어요. 판례에 9사람 재판관 모두가 일관돼서 뭐라고 말을 하면 제주 4.3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그렇지. 총선거를 반대하면서 북한 중심의 통일국가를 꿈꿨던 사람들의 반란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9명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변화가 없나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문재인 이 새끼는 간첩이지. 빨갱이죠. 간첩과 빨갱이를 그러면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명쾌하게 짧게 내가 묻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실제 대한민국이 탄생되는 것은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탄생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10일 전에 한 달 전에 4.3 4월 3일이니까 제주도 4.3 사건은 왜 일어났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남로당들은요 남한 전체에서 대한민국 총선거를 반대하는 운동을 곳곳에서 벌였습니다. 그렇지. 그중에서 가장 최종판이 한 달 5월 10일 한 달 전에 제주 4.3에서 일어난 폭동 사건이 가장 결정판입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뭐냐? 대한민국 탄생을 방해놓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참 선생님이라고 하는 김구 선생님도 반대했습니다. 50선거를 반대했죠. 반대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좌파 애들이 김구를 빼돌리느냐, 뽑아 올리느냐, 이승만을 부인하고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최종 결정판이 뭐냐?
문재인이가 바로 제주도 4.3 가서 네. 이제 본색을 그대로 말했거든. 그렇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한 경찰청장을 데리고 가고 국방부 차관을 데리고 가서 48년 4월 3일 날 일으켰던 제주도 무장폭동을 진압한 것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 사과하세요 그랬거든요. 네, 예. 근데 그 개새끼 국방부 차관이 또 사과를 했어요. 경찰청장이 가지고 경찰관들 잘 들어. 야, 여기에 전광판 옷 입고 저기 있는 경찰관들 잘 들어요.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건 감사한데 이런 내용 좀 들으라고. 여러분의 총수인 경찰청장이 제주도 4.3 사건 가서 뭔 개질을 했던지 알아?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한 거에 대해서 중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야, 이 개새끼야, 경찰청장, 야, 이 개자식아. 청장 몇 달 더 헤쳐먹으려고, 국방부 장관 몇 달 더 헤쳐먹으려고, 이게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의 모양이에요. 지도자의 모양.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네. 만약에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 안 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 이런 무대도 없고 당연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밑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주도 남로당들은 우리의 선거는 참여 안 하고 그렇습니다. 8월 25일 날 있었던 북한 선거에 해주 선거에 네. 참여해서 네. 저 서해안에 고기잘배를 타고 북한에다 표를 갖다 바쳤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주도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50선거에는 참여 안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좌파 애들이 북한 선거에 밤에 도토리 도장을 파서 밤마다 다니면서 쉬쉬하면서 도장 찍어서 마다리 푸대에다 넣어서 북한에다 갖다 바친 표가 540만 표예요. 540만 표. 저 나왔습니다. 화면에. 네. 화면에 자, 나왔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이 바로 표가 북한에다가 한국입니다. 한국.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540만 명이 북한 선거에 참여하여 북한에다가 갖다 바쳐 김일성 발 앞에다 갖다 도착시킨 표가 바로 이 표입니다. 540만 표죠. 예. 이래서 김정일이가 네. 아까도 내 영상 보고 왔는데 최은희 여사한테 말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6.25에 내려갔다 이거야. 그렇습니다. 왜 남한에서 우리를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예. 아까 영상 보셨죠? 봤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똑같은 역사가 다시 대한민국에 돌아왔다면 이전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선택을 할 기로가 왔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볼이 비었습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까? 우리가 할 일 없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전국에서 할 일 다 놔두고 3일 동안 연휴 동안에 놀러도 못 가보고 왜 우리가 여기 왔냐고요? 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왔습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천만 조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만 조직을 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세요. 특별히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예. 2020년 발언이 있었는데 네. 이듬해 2021년도에 문재인은 한 발짝 더 나가서 네. 뭐라고 말을 했는가면요. 네. 당시 남로당 반란 세력을 진압한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에 대해서 국가폭력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의를 이 문재인이가 했던 것이죠. 아하. 그러면서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국방부 차관과 경찰청장을 대동하면서 그때의 국가폭력을 잘못했다라고 시인하라고 했는데 두 인간이 모두 잘못을 사과한 나라가 바로 2021년의 대한민국의 지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그 투표 용지를 보셨지만 네. 70년 전에도 대한민국에서 540만 명이 남한 전체에서 비밀리에 투표를 해서 북한 선거에 참여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970년 이후에 북한이 여러 가지로 공작을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일을 마구잡이로 자행을 했는데 아직도 이 정부가 이 문재인을 잡아 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1천만 서명과 조직을 통해서 그렇죠. 문재인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문재인을 깜빵에다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부정하고 이적죄 여적죄를 포함한 바로 이 문재인을 지금도 살려둔다는 것은 대한민국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96살 된 할아버지가 조금 전에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깜빵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동조의 대리인으로 나타난 이재명도 깜빵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걸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욕발하고 성토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서 진행해야 될 텐데, 뭐냐? 우리는 천만 조직운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다 깨우고 99%까지 다 깨워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설득하는데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앞으로 정권 교체를 200석 우리가 국회의원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 이주법, 고영주 변호사님이 진행하는 북한 이주법 북한으로 가라는 거지. 이 대한민국에 왜 살아? 가라 이 말이지. 북한 이주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그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다 전향하여 오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신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회의식으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기도만 하고 걱정만 하고 지나야 되겠어요? 천만 조직을 해서 대항을 해야 되겠습니까? 천만 조직 해야 돼요? 그러면 3,506개 자유마을을 구축해야 되겠어요? 동의하시면 만세. 만세. 두 손 들고 만세. 이 자리에 오늘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신 유튜브로 보는 지금 100만 이상 되는 전 국민들도 방에서 두 손 들고 만세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